안녕하세요, 퍼식입니다. 윤소영입니다. 자, 오늘은 양현석 승리의 라스베가스 원정 도박에 대해서 한번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양현석 씨와 승리 씨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수십억 원대의 도박을 했다고 기사에 나왔는데요. 그 타이틀만 봤어요. 기사 내용은 읽지 않았고 네. 타이틀만 봤는데 워낙 뭐 상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에 뭐 신종환이라든지 연예인 해외 원정 도박은 뭐 심심찮게 나온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타이틀만 보고 대략적으로 이런 사건이구나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양현석 승리 씨가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거기 도박을 한 게 어떻게 발각이 된 건가요? 그 한국에 있는 경찰이 국내의 유명 인사들이 해외에서 상습 도박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릴까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호주의 퍼스에 있는 카지노에 네. 워홀로 온다든지 한국 분들 와가서 도박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 엄청 많죠. 예, 전 재산을 날린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다가 또 지금 교도소 가 있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카지노의 CCTV나 카지노 측에서 그런 정보를 줘서 그런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유명인이고 VIP다 보니까 그 카메라나 그리고 뭐 회원 명단 뭐 이런 데 들어가 있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카지노는 사실 사기업이거든. 국가의 그 카지노법에 의해서 관리는 받고 있지만 예. 자기들이 영업 이윤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을 깡그리 경찰에다가 신고하거나 이런 사법기관의 행세를 한다면 그 카지노에 아무도 못 들어오겠죠. 안 들어오겠죠. 그렇죠. 내 출입 사실에 대해서 타 기관에다가 그렇게 마음대로 줄 수가 없어요. 네. 정보를. 네. 그리고 또 한국 경찰이 미국 카지노에다가 유명인사들 출입하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네. 미국 법원에 결정이 없는 한은 해외 경찰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됐느냐? 어떻게 알게 됐죠? 유명인이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뭐 관광객들이나 거기 현지 사람들이 또 거기 종사자나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호기심에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그 해당 연예인에 대한 그 감정 또는 시기 질투심에서 네. 한국 경찰에 첩보를 한다든지 우리 그 뉴스 보면 첩보에 의해서 수사를 한다고 돼 있으니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이제 연예계 유명인사가 와가지고 그 카지노에 가서 막 도박을 하고 이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공익 제보 같은 뭐 그런 제보를 했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럴 소지가 많죠. 드문 사실이기는 하지만 해외 도시에 한국 경찰청에서 파견하는 경찰관들이 있어요. 영사관에 다 포진하고 있거든. 예. LA에도 있고 시드니에도 있고 그런 경찰관들이 거기서 뭘 하느냐 하면 첩보 수집을 한다고요. 교민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네. 이야기를 전해 듣거나 하면은 원래 경찰관들은 첩보를 하루에 4건씩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보 수집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고 예. 그것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첩보가 모아지면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는 거죠. 아마 그럴 가능성도 많죠. 올해 2월에 네바다주 카지노 협회 내부 규정 지침이 바뀐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그 틈을 한국 경찰이 파고든 걸로 보입니다. 양 씨와 승리의 도박 자금 출처가 명확치 않다는 점을 예. 강조한 겁니다. 라스베가스 현지 관계자들의 전언이고요. 네. 한국 경찰은 수사 기법상 경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버닝썬의 승리가 무혐의로 풀려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복 수사 이런 개념은 아닌가요 혹시? 저도 한국 경찰에 몸담고 있지만 네. 한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리라고는 뭐 거의 99%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들어요. 저 그다음에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했다시피 한국 사람들이 호주 워홀이나 뭐 여행 와서도 카지노에 많이 가고 그리고 뭐 대표적인 예로는 그 손지창 씨의 장모님이 10년 전에 카지노 슬롯머신을 해가지고 뭐 100억 원대 잭팟이 났다 뭐 이런 기사가 난 적도 있잖아요. 네. 그 같은 경우에도 어찌되었건 카지노에 가서 이제 도박을 했는데 그거는 괜찮고 이번에는 원정 도박으로 잡혔는데 이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나요? 형법상 도박죄는 네. 내가 보기에는 사실 좀 그 운용에 그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도박죄는 사실은 좀 악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도 생각이 들고요. 도박은 사회적으로 나쁜 것이니까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거는 뭐 중세 봉건 사회나 있을 법한 발상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고 특히 사유재산의 처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은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한국의 도박죄는 도박을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수 조항에 오락으로 하는 것은 또 용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손지창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도박이 아니라 오락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승리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도박을 한 것이고
그럼 도박과 오락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뭐 금액의 차이인가요? 금액의 차이라고 본다면 또 큰 오판이죠. 한국 판례 보면 3만 원짜리 도박을 하다가 걸린 사람도 있어요. 판돈 3만 원으로. 아 그런데 그게 도박으로 잡혀가지고 처벌받은 게 있다고요. 네. 1억 원대 판돈을 가지고 도박을 했는데도 그거는 도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경우도 있거든.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좀 객관성이 좀 결여됐죠. 그러니까 이 잣대가 사람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지는 거죠. 그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돈 많은 사람은 억대 도박을 해도 그 사람들은 오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돈이 없는 사람은 단돈 만 원을 잃어도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도박이 되는 거죠. 법적 잣대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죠. 객관성이 좀 결여됐다고 보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검찰이 하는 건가요? 검찰에 이제 의견을 주면 법원에서 판사가 최종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도박을 하더라도 그걸 기소하느냐 마느냐는 검찰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 결정하다 보니까 한국은 그 유명한 기소 독점죄가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 뭐 자기 가족이나 누가 있으면 그 기소하겠어요? 기소 안 하죠. 오락으로 치겠죠. 그렇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네. 뭐 그냥 여행 갔다가 뭐 간단하게 도박하고 그렇죠. 오는 네. 건데 뭐 이렇게. 지금 여기 내가 알기로도 유학으로 왔다가 뭐 가산을 탕진하고 재산 탕진하고 돌아간 사람도 많이 있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도박을 하고 갔지만 그 사람들이 경찰이나 검찰에 적발되거나 첩보 보고가 되지 않는 한은 기소는 안 당하거든요. 네. 여기서 한국 경찰에 통보할 일도 없고 내국인이 자기 사유 재산을 가지고 해외에서 도박을 하는데 자금을 가지고 유출시키는 이런 거는 당연히 막아야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좀 커진 거죠. 네. 예. 한국의 재산을 유출시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되지만 네. 한국 내에서 일반인들이 자기 재산으로 도박하는 것은 난 그거 막으면 안 된다고. 강원랜드 허용하잖아요. 그렇죠. 또 경륜, 경마, 뭐 주택 복권이니 뭐 각종 복권 다 허용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도박이 아니고 뭐예요? 마찬가지 도박이지.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국가에서 지정된 그런 도박장 말고 그 외에 다른 것도 허용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어느 네. 국가나 도박장을 개설하는 것은 큰 범죄 행위에 해당이 돼요. 예. 어느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고스톱을 누구랑 모여서 친다든지 추석에 모여가지고 친척들이랑 같이 이제 뭐 하고 네. 이런 거는 국가에서 푸시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렇죠. 말이죠. 예. 내가 옛날 비번 때 되면 허구날 고스톱을 쳤어요. 80년 초에. 그 당분 때 모았던 부수입을 각자 들고 고스톱을 쳐가 한 곳에 모아주게 한다고. 도박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고스톱을 치다가 도박 신고 들어오면 야 손대지 마 그대로 놔두고 도박 현장 근거하러 간다고.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놔두고 가서 보면 판돈이 우리보다 적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잡아가지고 와서 또 족치고 네. 빨리 끝내고 우리는 그 자리에 와서 또 하고 있다고. 또 도박치고. 예. 그게 그런 현실인데 자기 사유재산으로 뭐 하는 부분은 그건 국가에서 나는 걸 일이 아니라고 봐요. 저 그러면 이제 이번에 양현석 승리 씨가 라스베가스에 돈을 들고 가는 그 방법이 일명 환칙이라고 하죠. 불법 외환 거래를 통해 가지고 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한데 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증거를 경찰에서 찾아내요? 이거는 형사법에 저촉되는 거죠. 외환관리법에 해당이 되죠. 그럼 이거는 징역을 살고 뭐 이런 거는 아닌가요? 외환관리법 때 액수에 따라서는 징역이 사실 경제사범에 들어가니까 징역을 네. 살 수 있죠. 그러면 도박 같은 경우에는 형사법에 들어가고. 오락은 뭐 처벌하지 않지만 네. 뭐 상습 도박은 뭐 3년 이하의 징역인가 뭐 그렇게 돼 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우리 여기 호주에 와가지고 여행자들이나 워홀러들이 뭐 카지노에서 뭐 1,000불, 2,000불 이렇게 하는 거는 한국 법상으로는 불법일 수 있지만 기소당할 확률은 매우 낮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네. 네. 한국 법으로 엄격히 따지자면 워홀러들이 1,000불 여기서 베팅하는 것도 자기네들은 전 재산일 텐데 네. 도박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검찰이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찾아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렇죠. 누군가가 고발하거나 하지 않는 한은 네. 뭐 알 수도 없고. 자, 그러면 오늘은 YG의 양현석 승리 씨의 해외 원정 도박에 대해서 저희 윤수영 변호사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해외 원정 도박이라는 게 한국에서 자금을 불법으로 두고 가서 거기서 도박을 하는 건데 여기 호주에서 워홀러나 뭐 여행자들이 카지노에서 1,000불, 2,000불 이렇게 하는 것도 한국 법으로 따지면 엄연히 불법이지만 그래도 그게 검찰에 기소를 당하거나 이런 부분은 매우 낮다는 부분 뭐 이런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도박하라고 조장하는 건 아니고. 도박하고 조장하는 건 아니고 예전에 어느 호주 유튜버 분이 뭐 스포츠 도박을 했는데 뭐
속지주의, 속인주의 뭐 이야기하면서 이거 불법이다, 너 잡혀간다 이런 이야기로 한때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속지주의를 택하거든요. 네. 속주주의라는 것은 자국 영토 내에 발생한 모든 것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그걸 네. 우선적으로 가진다는 거고 네. 속인주의는 자국 국민이 어디에 있든 자국 국민에 대한 그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 같은 경우는 호주 내에서 형사 사건이 있다든지 불법한 일에 개입돼 있으면 한국에 돌아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호주에 계시고 아니면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해 주세요. 그 나라에서 도박을 한다고 그게 합법은 아닙니다.